저기 꽃이 봄에 꽃이 안 피잖아요. 길바닥에다 그걸 다 내다가 심어야 돼요. 엄마 나 잠시 그거 왜 가져갈까? 심으려고 다 붙여가요 그냥. 저희는 별로 지킬 것도 없고요. 나무꽃이 하나 날아다니는 게 없거든요. 예쁜 새라든가 이런 게 많이 날아다니고 그러진 않아요? 그런 건 날아다니면서 벌써 잡아먹었죠. 봄 봄이 왔네요. 우리가 처음 만났던 이런 도시락이 있어요? 에이, 맛있잖아. 재밌는 북한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이제 만나러 갑니다. 네, 아주 화사한 봄에 우리 꽃보다 네. 더 화사한 여기 꽃처녀들도 많이 나와 계시고요. 아름답다. 명성희 씨. 야, 겨울왕국. 아, 진짜. 엘사다. 진짜 일사다. Let it go, let it go. 괜찮아. 예? 진짜 이렇게 아름다우세요, 오늘. 몰랐어요. 명성희 씨, 오늘 죄송하지만 이 드레스 그대로 입고 계속 계실 수 있어요? 아, 당연히. 아, 좋아요. 자, 봄이 됐을 때 왠지 화사하고 뭔가 새롭게 되는 느낌인데, 야, 스스로 내가 봐도 멋있다는 날 있잖아. 그러니까 왜 샤워 끝나고 왜 갑자기 머리 탁 풀었는데? 별 머리가 어? 다 그래. 너 화날 뻔했잖아. 우리 집에 조인성이 와 있네. 저는 실제로 그 샤워 끝나고 이렇게 전신 거울에 딱 있을 때, 와, 웬 조각품? 조각 내고 싶다, 진짜. 근데 거의 대부분 남자분들 이렇게 샤워하고 거울 보면서 영화 한 편씩 찍고 안 나오잖아요. 하죠. 그러면서 얼마면 되겠니? 뭐 이런 거 좀 하고 나오잖아요, 이렇게. 스킨. 그런 거 하면서 궁금한 게 본인 얼굴을 정확하게 보나요? 아니면 상상 속의 얼굴을 보나요? 장선 씨 어때요? 저는 진짜 제가 멋있다고 느낄 때가 한 번도 아니, 없었는데. 솔직히 얘기하자. 에이. 근데 지금 모니터 보면서 갑자기 든 생각인데 제가 S4에 있을 때가 가장 멋있는 것 같아요. 오늘 영화 씨. 네. 아유, 귀여워. 아우지의 소문. 저번에 첫 방송 보셨어요? 네, 봤어요. 느낌이 어땠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야, 되게 슬픈 얘기하고 있는데 너는 왜 웃고 있냐? 그래서 내가 항상 거기 있을 때 너무 울며 살아서 맨날 웃으며 살라고. 너무 귀여웠어요. 그래서 맨날 웃고 있는 거야. 그래요. 어쨌든 뭐 상가집에서도 웃을 뿐이라고 저희가. 네, 이렇게 얼핏 봐도 예쁘고 자세히 보면 더 예쁜 우리 탈북 미녀들과 함께하는 이만감. 네. 오늘의 주제는요, 아주 특별히 명성희 씨가 노래로 공개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꽃피는 봄은 없다. 주민들 울리는 북한의 봄. 예, 봄
하면은 한국에서는 뭐 따뜻한 날씨, 알록달록 피는 꽃, 그리고 나들이 뭐 이런 걸 생각하는데요. 북한의 봄은 완전히 다르다고 합니다. 북한 최고의 보릿고개고요. 겨울보다 더 먹을 것이 없다는 북한의 봄입니다. 네, 따뜻한 봄에 북에서는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또 무엇이 또 그렇게 북한 주민들을 봄에 힘들게 하는지 오늘 세세 면밀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 울리는 북한의 봄, 그 첫 번째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봄이 되면 북한 인민군은 DMZ에서 네모 시작한다. 봄이 되면 북한 인민군은 DMZ에서 뭘 시작할까요? 정답! DMZ가 뭐의 약자인지 아십니까? 뭔데요? DMZ. 다 같이 목욕하는 존. 다 같이 봄이니까 목욕을 시작한다. 아, 그럴 수 있어, 봄인데. 맞아. 진짜요? DMZ. 이게 힘든 거니까 농사 짓기 시작한다. 농사를 DMZ에서. 네. 그러니까 이제 말 되네. 봄이 되면 얼었던 땅이 녹기 시작하면서 거기에다 이제 농사를 져야 돼. 먹고 살아야 진짜 되니까. 비무장지대에 공원이랑 이런 농사 같은 거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DMZ에서 벌초로 시작한다? 벌초. 풀을 키운다, 왜? 아무래도 저기 청정 지역이니까 북한군들의 시야를 가릴 것 같아서 아, 이 사람 똑똑하 되니까. 뭔가 좀 이렇게 가지를 쳐내고 뭔가 좀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아, 굉장히 똑똑해요. 이게 뭔가 있어요, 저분도. 봄이 되면 북한 인민군은 DMZ에서 연애를 시작한다. 누구랑 해 거기서? 아무도 없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뭐가 예, 그 이상하다. 오빠 죽어. 오빠 이러다 TV 보고 있잖아. 자, 상담하기는. 봄이 되면 북한 인민군은 DMZ에서 화공 뭐야? 작전을 시작한다. 오, 거의 화공작전? 맞췄네요. 벌초가 비슷한 의미인가? 자, 화공작전이 뭘까요? 과연 뭘까요? 이현우 대표님.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서는 이제 38선 지역에서 봄에 한여름 동안 가을 동안 자란 풀이 겨울 지나고 이제 봄이 오면서 상당히 인민군의 시야를 가려요. 맞네. 뭐. 특히 북한 지역에는 대체적으로 풀이 좀 좁게 있는데 이 남쪽 지역에 상당히 우거져 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봄이 지나면서부터 또 따스한 바람이 북쪽으로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여름 되면서. 그러니까 남한이 먼저 작전을 하기 전에 잽싸게 먼저 화공 작전을 시작해 버리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는 이 불을 지름으로써 이제 이 시계, 이제 감시 그 지역도 확보하지만 대체적으로 그 과정에 이제 뭐 남한에서 무슨 시설했던 거, 뭐 지뢰도 뭐 이렇게 네. 묶고 뭐 이런 것을 이제 파괴하는 겁니다, 이게. 제가 전방에 있을 때는 산에다 일부러 불 저지르는 게 아니고 그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처럼 상대방 그 초소가 안 보이고 이러니까 앞에 잡초들 봄이 되면 잎학이 나와서 무성해지고 안 보이기 전에 일부러 하얀방사기 같은 거 들고 이렇게 쏘고 그다음에 이렇게 잡초 같은 거 쌓아놓은 데다가 이제 한국 쪽으로 바람 불 때 일부러 불을 지펴가지고 한국 쪽에 시야가 이렇게 열리게끔 불을 하는 건데 이제 북한에서는 화공작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 대박이네요. 네, 봄만 되면 DMZ에서 시작한다는 북한의 화공 작전인데 그게 우리 군의 피해가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느 정도 규모의 피해가 있는지 이상민 씨와 유현주 씨가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본주의의 완전체 강남오빠 이상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봄처럼 화사한 고분 여성 유현주입니다. 봄이면 봄마다 벌어진다는 인민군들의 은밀한 특급작전, 바로 비무장지대에 불을 지르는 화공작전인데요. 그런데 이 비무장지대가 반세기 이상 사람이 못 들어간 자연생태계 보존지역으로 알고 있는데요. 깜짝이야. 강남 스타일로 화끈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보호받고 있는 이곳 비무장지대, 남북이 서로 건드리지 않기로 합의된 지역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북한 인민군들은 대체 봄마다 왜 불을 지르는 겁니까? 비무장 지대 내에 무기 사용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실수인 척 하면서 스리슬쩍 불을 지르는 겁니다. 잡목과 숯불을 태우려고 했다지만 실제로 타는 건 여보세요? 대답하시라요! DMZ 북조선 귀순자 유도폰의 통신선과 남조선의 매복 및 경계작전 수행에 중요한 군대의 모든 통신선, CCTV 연결선입니다. 이걸 다 홀라당 태워 남조선 군대를 교란시키려는 것이죠. 이거 참 너무하지 않습니까? 네.
이거 손해배상 청구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변호사를 통해서 합의라도 좀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강남 오빠 동무, 진정하시라요. 이미 2001년도에 남북한 모두 비무장지대를 지키고자 DMZ 내에 불을 지르지 말자라고 합의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북조선 인민군들은 해마다 흥! 하며 나는 뭐로! 라며 한마디로 배째라는 태도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정말 이거 너무하지 않습니까? 예, 정말. 지금까지 북한 인민군들의 봄철 특급 기습작전, 화공작전의 피해 상황을 자본주의적으로 알려드린 남한 대표 강남오빠 이상민. 북조선 대표 고분 여성 유현주였습니다. 이명선 대표님. 예. 실제로 DMZ 내에서 불을 지르는 게 좀 실수를 빙자해서 고의로 지르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죠. 뭐 실수가 있을 리가 없죠. 이제 화공 작전을 하려면 인민모르부 총참모부에서 전문 기술자들이 나오거든요. 이게 축지국 이제 바람 방향, 그렇죠. 기형 바람 방향을 불 이제 것 다 보고 나와가지고 저기다 불을 질러라 하면은 이 골짜기에서 인민군 초소하고 국군 초소하고 이렇게 수평으로 보는 데서는 비교적 괜찮은데 인민군 초소가 아래쪽에 있고 네. 국군 초소가 위쪽에 있는데 1년 내내 풀이 돋는 거예요, 이렇게. 네네. 뭐 국군 초소는 내려다보고 인민군은 올려다봐야 되는데 네. 이게 안 되니까 불을 지르라 네. 해가지고 이제 국군 초소에 불 질러라 네. 하면 그거 제때 못 막으면 초소까지 태워버리거든요. 그럼 이게 경제적 피해도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안에 시설했던 철조망, 통신선, 뭐 조명시설 네. 이런 것이 전부 다 이제 화공작전에 이제 타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국군은 당장 불이 넘겨 못 가게 이제 그 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이제 국군 쪽에서는 이제 봄철 지금이죠. 북한에서 이제 화공작전을 진행할 것이다를 예측하고 방아선이라고. 방아선 봤어요. 예, 중간에 이렇게 방아선을 빨리 정비를 하는 거죠. 나무를 이렇게 없게 만들고. 그렇죠, 그런 거 그렇죠. 있더라고요. 예, 예. 그거 안 하면 이제 옮겨가는구나. 초소를 넘어가지고 산으로 올려 붙으니까. 그거 뭐 민가도 불타고 이제 바람 방향이 제일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총참모부에서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예. 이제 전문 이제 작전을 하는 거죠. 그러면 저 바람을 우리 대형 선풍기를 갖다 맞바람 넣으면 안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기형이 창피하지 내가. 창피해. 그런 아이디어를 내실 줄은 몰랐습니다. 아니, 우리 큰형님 아이디어 어떻습니까? 아라 씨, 맞바람을 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맞바람이 뭐예요? 그 남녀 그 맞바람인가요? 네, 아무튼 뭐 봄이 되면 북한 인민군은 DMZ의 화공작전을 준비하지만요. 또 DMZ가 아닌 곳에서는 또 다른 어마어마한 걸 준비한다고 합니다. 우리 정민우 중대장이 네. 문제 내주실 거죠? 북한 인민군은 봄에 오면은 DMZ보다 더 열심히 항상 하는 게 해마다 누구나 어느 부대나 다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뭘까요? 귀여워. 아니, 어디 뭐. 몰라요. 고향이 명동인 줄 알았어요. 맞아요. 정말. 서울말 한 번만 해주세요. 그냥. 서울말요? 서울말 한 번만. 우리 은혜 씨한테. 누나 아름다워요. 누나 아름다워요. 와, 서울말 멋지다. 자, 내가 이걸 중대장이 왜 냈는지 알았어. 왜요? 바람 필 준비를 한다? 자, 식곤증이 오니까. 농사 준비를 한다. 농사 준비? 아니 당연한 거래잖아. 북한 인민군은 봄이 되면 그걸 준비한다. 담배 한 대 필 준비인가요? 정답 확인합니다. 북한 인민군은 봄이 되면 농사 준비를 한다. 박민수가 맞췄어요. 진짜 군인이 농사를 도와주러 간 것도 아니고, 뭐 농활하듯이 도와주러 간 것도 아니고, 농사를 준비한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네, 김정은이 집권한 다음부터는 부대당 땅을 평수를 이렇게 나눠서 가지고 농사 지으라는 가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봄이 되면은 그 농사 준비 국군 영성 쪽부터 시작해서 아니 1군단부터 12군단까지 100% 농사 준비에 총동을 한다는데 봄철이면은. 네, 그래요. 와, 진짜 근데 신기하다. 그 정보 더 주고 싶으시면 여유롭게 충분히 적어주십시오. 그래서요. 그걸 해서 군인 부대당 군장미가 없어지고 다 대식량 하는 것 때문에
농사를 잘 짓는가 못 짓는가에 따라서 그 부대 평가도 올라가고 부대 전투력도 올라간다고요. 그러니까 그 북한군에서는 범이 되게 되면 농사 준비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범이라 하게 되면 훈련은 다 뒷전이에요. 근데 이때 그 북한군 부대 내에서는 중대마다 이런 그 부업조가 따로 있습니다. 좀 부대 내에서도 이제 농사를 잘 짓는 아이들로 네, 저를 모아서 부업조를 늘 이렇게 하곤 했습니다. 아. 오늘요, 이 자리에 박세현 원장님이 계신데, 박세현 원장님은 군악대 출신이죠? 네. 그러면 거기에는 봄에 뭐예요? 농사져요? 뭐 다 이렇게 군인들 이제 각 부대 중대장처럼 아까 자기 밭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농사 준비해요. 근데 저희는 가서 이제 나팔 불어주고 그리고 농사철에 또 저희가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게 4월 15일에 김일성 생일이지 그다음 그 끝나자마자 열흘 있다가 4월 25일에 조선인민군 창건절이지. 그러니까 저희는 농사 지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나팔 이렇게 불어주고 어느 중대에서 몇 킬로, 뭐 어느 대대에서 몇 킬로 이렇게 하게 되면 저희 군악대 창고에 이제 콩이랑 이런 게 그냥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열심히 피땀 흘린 걸 저희는 이제 나팔 불어주면서 이제 그러니까 개미와 배짱이가 생각나네요, 그렇죠. 갑자기. 예. 그런 식으로. 그러면 우리 여기서 박세현 원장님이 그 군인들이 농사를 지을 때 연주했던 플룻 연주를 그 자리에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빨리 슬퍼서 일 못하겠어요. 슬퍼. 이거 원래 빠른 노래들을 세 곡, 네 곡 반복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휴식 시간 이런 타임이라든가 휴식 전에 이런 잔잔한 타임을 해주거든요. 어쨌든 박 원장님 너무 멋진 연주였습니다. 그나저나 뭐 저도 사실 저 군악대에 나왔는데. 그렇죠. 예, 근데 우리 뭐 봄에는 진짜 벅살 하는 거저 똥진압도 하고 네, 뭐 맞아요. 근무도 쓰고 다 하는데 봄에 북한 인민군이 농사만 진다니까 이해가 안 가는데 그 주민들도 아마 그 인민군들이 농사 짓는 거 알고 계셨어요? 저희 쪽에는 군대 아니고 거사청이라고 있어요. 군대보다는 그러니까 조금 약한 거사청이라고 이렇게 근무하는 4년짜리예요. 거기는 아우지 저런- 자체가 군대보다 심한 곳이니까 뭐. 예. 네, 거기는 뭐 별로 지킬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많이 가요, 거기는. 우리 쪽에는 거의 보면은 강내 농사를 많이 지어요. 강냉이. 땅을 파서 직접 기계라는 게 없이, 그러니까 달구지, 서를 이렇게 달구지를 만들어서 밭을 갈고 거사청 언니들이 직접 나서서 씨를 뿌리고 풀을 뻗고 이렇게 해서 농사를 직접 지어요. 강내. 네, 강내하고 감자. 네, 그 정도 심어서 가을을 해서 그거를 1년 내내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래요. 지니만 먹는 거예요. 아, 지들끼리만? 자급자족 하는 거네. 저희 할머니 친구가 농사 짓거든요. 네. 근데 집에 와서 하는 소리가 이렇게 강냉이를 이렇게 뭐를 해가지고 다 심었대요. 밭에다 심었는데 이민 군대들이 그걸 다 파갔대요. 아이고. 또 그리고 집에다가 이게 콩이랑 싹 튀어나오고 소리 있는 거를 이민 군대가 터고 들어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서 훔쳐간 거네? 네. 아이고. 그래서 그 인민군대들이 왜 이렇게 밤만 되면 자꾸만 우리 인민들의 이렇게 식량을 채가냐고 막. 아니, 이게 지금 진짜 군인들이 와서 그렇게 가져간다. 정말 네, 맞아요. 아니, 이게 뉴스에 나와봐. 다음 뉴스입니다. 철원 지역에 있는 군부대에서 철원 딸을 다 훔쳐갔다고 합니다. 난리 날 거 아니야. 진짜로 아니, 진짜요. 군인 한 명이 뭐 어디 가다 조금 사고 나도 난리인데 아니 진짜. 훔쳐간다고 그게? 거기는 근데 이게 진짜 훔쳐가거든요. 그런데 저희 그 부대에서 그 계속 훔쳐가니까 옆에 그 정찰중대, 경보중대 뭐 많아요. 경보부대도. 그런데
이게 너무 그 남자들이 가서 훔쳐오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하루는 저희 여자 그 중대인데 만만한 게 여자라고 그 머판이 하루는 아침에 일어나니까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 대체 누가 가져갔냐 하고 뭐 수소문 끝에 누가 도둑질해 간 게 그 저 주변 마을에 있는 남자가 훔쳐간 거예요. 그래서 중대 걸? 물어봤어요. 예, 저희 그 여자들 그 중대 거 머판을 그래서 물어보니까 너무 괘씸해서 만만한 게 여자들 거니까 뭐 버쳐도 좀 이렇게 수월하지 하니까 훔쳐갔대요. 그래서 그걸 남자들이 훔쳐갔는데 왜 우리 거 훔쳐가냐? 남자들한테 가면 똥내 맞을 것 같고 여자들은 그냥 단숨에 해 제낄 것 같고 해서 여자들 거 훔쳐갔다고. 아이고. 그러면 다은 씨는 여자는 훔치지 않아요? 민간에서? 이게 방송 나가나요? 안 나가요, 안 나가요. 중앙방송에는 안 나갑니다. 안 나가요? 네. 저는 군관학교 때 훔쳤어요. 뭐요? 그러니까 저희가 물 길러 가는 게 하도 거리가 멀다 보니까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옥수수밭에 뛰어 들어갔어요. 근데 남자가 있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잘못했습니다. 그냥 여기 오줌 싸러 왔습니다. 오줌 싸러 왔다 그랬어요. 그러고 조용해서 다시 보니까 그 남자가 애기 남자인 거예요. 조그만해. 네, 그러고 다시 우직우직 따가지고 와서. 어머. 네, 뭐 그러면 조그만 남자인데요. 그 소녀는 어떤 군인 누나가 오줌 싸러 와서 내 강냉이 가져갔다고 그러는데. 제가요 정천 할머니 집에서 지금 자는데 일어났어요. 오후에 일어났는데 군대가 할머니는 집에 들어와서 이 감자 눈떡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 엄마 나 삼치 그거 왜 가져가? 심으려고 이러는 거야. 그래 어디다 심으려고? 우리 밭에다 심지마 그래. 그 우리 할머니는 기대가 너네 게 우리 게 어디 있어 같이 심자. 다 훔쳐가요 그냥 완전. 지금 보니까 북한 군대는 네. 이 어쩔 수 없이 농사를 짓고 또 훔치고 또 훔쳐가는 그게 또 반복되고 있네요. 예, 다음 주제는요. 북한의 심장이라는 평양에서 2016년에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주제 보여주세요. 2016년 봄, 평양에서는 시민 내모가 시작됐다. 시민 뭐가 시작됐을까요? 평양 시민한테. 시민 또 댄스가 여러분 댄스밖에 나 모르는데. 진짜 그럴 것 같아. 춤 많이 추던데 평양 광장에서? 어떤 춤을 출까요? 마이마치 댄스 뭐 이런 거. 뭐? 한번 쳐주세요. 아이마시 댄스가 뭐예요? 쳐주세요. 아 저도 우리 탈북민한테 배운 거라서. 조금만. 북한에서 지금 유행하는 춤이라고. 조금만 보여줘. 오, 네, 한번 쳐보세요. 뭐야? 이렇게 맞잖아요 이거. 예, 비슷해요. 이렇게 하면서 계속 주는 게 있어요. 되게 신기해요. 북한의 저도 최신 많이 유행 추는 댄스? 거. EDM 음악에 맞춰서. 나 이거 인터넷에서 봤어요. 동영상에 어린 나이가 이거를 뭐 이렇게 추고 있어요. 예, 돌아다니는 게 있었어요. 그렇게. 맞죠? 그렇게 해서 맞아. 어린애가 추는 거. 잘한다, 오빠. 와, 대박이다. 이게 진짜구나. 아, 저게 북한 춤이야? 아니, 그러니까 어린 나이가 하나가 서양 사람이 찍은 건가 봐요. 그 꽃제비 어린애가 애가. 진짜 춤을 이러고 추는데 그게 청진춤이 되게 유행했었거든요. 대박이네요. 네. 자, 그래서 답은 춤. 댄스가 시작됐다. 내용마다 다 박주영 씨. 아, 진짜 모르겠는데요. 평양에서라니까. 힌트 드리겠습니다. 박준영, 별명, 갈갈이. 갈갈이. 뭐 같아요? 갈갈이의 앞 글자 하나만 바꾸세요. 이갈이. 시민 털갈이가 시작됐다. 자, 가수 일어나면 설가수 있구만. 양이야, 양. 아니 근데 가리로 되는 말이 자 봐보세요. 네, 털갈이. 내가 볼 때는 용갈이밖에 없는 것 같은데. 시민 용갈이가 시작됐다. 무슨 이갈이 있고, 똥갈이, 갈갈이. 시민 몸가리가 시작됐다. 정답하게요. 2016년 봄 평양에서는 시민 알려주고 싶은 물갈이가 시작됐다. 아니 시민 물갈이라는 말은 또 이게 무슨 너무 말이에요? 광범위한데 아니 나이트 클럽에서나 쓰는 말이잖아 그러니까요. 물갈이가. 네. 시민 물갈이는 뭔가요, 평양에서 이경순 뭐 대표님? 축제를 하는. 그러니까 이제 뭐 물갈이라고도 하는데 북한에서는 뭐 소개민, 뭐 추방민, 뭐 추방 이런 용어로 쓰죠. 원래 평양에서는 기준에 안 되는 평양 시민으로서의 자격이 안 되는 불순 분자, 진짜? 불순 세력은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당장 정치범을적 죄를 지은 사람은 당장 이제 추방하고 네. 뭐 이렇게 했고 또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가정이나 이걸 추방해 버렸는데 이게 뭐가 있는가 하면 뭐 삼촌이라든가 사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아직 평양에 상당수 그 가족 친척들이 남아 있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미 이 사람들은 불순분자 그 리스트에 이제 올라 있지만 평양에서 살기 때문에 네. 신분에 따라 가지고 추방 또는 이주를 시키는 겁니다. 이 지방으로. 그거는 이제 죄의 성격이나 이런 걸 봐가지고 어떤 사람 저기 한경도로 쫓겨가고 네. 어떤 사람은 뭐 평안도 산골로 쫓겨가고 이렇게 그 정도에 따라 가지고 이제 추방을 하는 거죠. 예. 그 시민 일일이 다 그거를 다 그럼 평가를 다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북한 주민은 당위원회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당위원회에서 당생활 자료, 주민 그 등록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때 비판받고 뭘 잘못한 것이 다 기록되는 거죠. 명성희 씨가 그러면 평양 출신이잖아요. 네. 그 주변에서 그렇게 추방당하는 사람 본 적이 있어요? 네, 저는 특별하게 좀 주변에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그 제가 다녔던 영화방송음악단의 그 단장님도 비사회주의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다고 해서 그분도 추방을 보냈고요. 저희 이모님도 외화벌이를 1년에 그러니까 여기 돈으로 보면 10억씩 국가에다 벌어서 내셨던 분이세요. 사업가인데 그 보이부에서 이렇게 돈이 많잖아요. 많이 버니까 얼마 정도 10만 불 정도 자기네한테 달라 이렇게 했는데 이모님은 깨끗하니까 난 줄 수 없다. 너네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한 것만큼 다 털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 그렇냐 해가지고 막 이것저것 털어도 솔직히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모를 강제적으로 보이부 감방에 붙잡아 놓고 1년 동안 계속 치조를 한 거예요. 근데 이모님이 그 쪽지 편지로 나는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았고 당에 어긋나게 행동한 거 없다 했는데 이게 1년 동안 이렇게 갇혀서 아무 성과가 없잖아요. 보이부 같은 데서. 그러면은 보이부에서는 그 치조한 사람이 목이 떨어지게끔 되어 있어요. 아하, 무고한 사람을 될 수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 사람도 자기가 그 자리에 있지 못하겠으니까 강제로 죄를 덮어 씌워가지고 집안 가족까지 다 지방으로 그러니까 없는 죄도 만들 수 있는 게 북한이니까. 그렇죠. 뭐 사상이 됐던. 이명선 대표님 주변에도 혹시 추방당하신 분이 있습니까? 제가 추방당해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고야. 주방자예요? 왜요? 아버지가 저희들 건축가였는데 평양체육관을 지으면서 130명이 사고로 한꺼번에 죽는 사고가 났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당 비선의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체포해 간 거예요. 정치범 소용서로 다. 반면에 우리 아버지는 이제 건축가 엔지니어니까 그나마 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 이제 그 처벌을 주더라고요. 막 용칭호 박탈하고 이제 시골로 추방시키는데 한 일주일 전에 아버지가 집에 갑자기 오더니 우리 집이 이제 추방될 것 같다고 어머니하고 얘기하는 걸 얼핏 들었어요. 그러니까 다음 날 정도 되니까 당위원회 뭐 당 비서 이런 사람들 와가지고 우선 우리 자녀들 저희 형은 이제 중앙당 자녀들만 다니는 그 육구중학교 다녔는데 거기 가가지고 전학을 다 지들이 다 뛰더라고요. 이렇게 뛰고 가는데 나는 이따 어리니까 뭐 기분 좋아서 그래 여행 간다더라. 처음으로 열차 타고 장거리 간다 그러니까 좋아서 따라갔죠. 이렇게. 예, 가고 보니까 저기 백두산 밑에 한경북도 연사군 부산 그 아래 천하의 심산상권로 보냈는데 거기 가보니까 이게 다른 나라 같더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되고 나서 추방된 분인데 군 장교를 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포대나 뭐 이런 거에 성분에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방하는 사람들이 부류가 있어요. 이제 정치적인 사건이나 무슨 이런 흉악범죄 뭐 이런 걸로 저지른 사람들은 영원히 추방하는 거고 저희 아버지는 1년 되니까 다시 평양으로 가더라고요. 아, 일종의 유배네, 유배. 근데 130명이나 사망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는 동양에서 제일 큰 실내체육관이라고 짓다가 이게 이제 짓다가 스톱됐다 해가지고 김일성이가 노발대발 해가지고 이게 뭐냐 하고 떠들어온 것을 또 아버지가 어떻게 아이디어를 제대로 수정해가지고 그걸 해놓으니까 이 정치 일꾼들이 빨리 끝내야 된다고 김일성에게 보고해야 된다고 막 경쟁을 붙인 거예요. 속도전. 그러니까 이제 그 부실공사가 됐군요. 부실공사. 그렇죠. 부실공사 되니까 무너진 거죠 이게. 그러니까 130명이 한꺼번에 다 깔려진 거예요. 사고는. 근데 그 추방지를 그 정해줘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모든 주민들이
집이 출신 성분에 따라 가지고 이런 출신 성분은 어디서 살아야 된다고 기본적으로 규정이 돼 있어요. 이게 무슨 그러니까 문서네. 평양시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정문 결정 149호에 해가지고 그건 149호 대상이래요. 그래요. 그러니까 저 아오지 이자가 미녀들 살던 지역, 그다음에 뭐 해령, 어쨌든 압록강 도망강 이쪽으로 무산 이 지역은 그런 사람들만 가서 살게끔 아이고.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럼 여기 회령에 미인 많다고 그러고 회령 사람, 예, 저기 또 무산 분들, 아이고야. 씁쓸하네요. 씁쓸하시네요. 그래서 언니네 우나 씨네도 그러면 그 탱크 아버지 사건 때문에 추방돼. 그럼 무산으로 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무산에서 제가 태어난 거군요. 그러니까 제일 반동문자로 정치적 반동문자라는 사람은 정치범 수용소 일명 통제구역이라고 해요. 관리소 그거 예. 들어가고 이거는 정치법 수용소에다 열 수는 없고 좀 그렇다 하면 이자같이 149 구역이라고 예. 그 지역들을 다 이주시켜 버리는 거예요. 아라씨 왜 씁쓸해요? 할아버지가 한국 분이에요. 어. 네, 그래서 그 해령 세천 지역이 다 국군포로. 네, 그랬구나. 네, 아. 그 사람들만 모여 있는 지역이거든요. 야, 제가 살 출신 성분 문제로 그쪽에 이제 그쵸. 왜냐면 척박한 땅이고 맞아. 기후도 안 좋고 보급도 안 좋은 곳에 살게 되는 이유가 있는 거네. 아니 근데 진짜 궁금한 게 아오지가 그래도 우리가 알고 있기는 가장 척박한 곳이잖아요. 그럼 우리 영아 씨는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아유 어저께 누가 추방돼서 왔다더라. 그럼 가서 또 인사하고 옆집이니까 뭐 이런 적이 있는지. 있어요. 저희 동네는 조그만 동네예요. 그래서 학교도 좀 조그맣고 그래서 걔 들어오는 순간부터 쟤네 아빠가 뭐를 잘못해서 흥항해서 쫓겨왔다. 이렇게 얘기를 다 소문이 벌써 쫙 해요. 그러면은 들어오는 순간부터 우리는 걔가 인사해도 안 받아줘요. 그냥 무시를 해요. 아오지 내에서 첫째구나. 우리도 저희는 거기서 태어났잖아요. 근데 왜서 얘네는 그렇게 잘 사는 동네에서 왜 우리 동네 왔냐 이런 거 얄미울 때도 있고 잘 살면서도 왜 여기 와서 살 거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어쨌든 반가워는 안 했어요. 그럼 영아 씨 아오지 내에서 있다가 그러면 이렇게 뭐 어떤 걸로 인해서 그럼 넌 이제 나가서 살아도 돼 이렇게 해서 나가 사는 그런 게 없어요. 한 번 들어오면 끝이에요? 몽땅 그 집안의 사람들 떠야 돼요. 도망. 네, 도망을 해서 중국을 가든 뭐 바로 한국을 오든 그 결심을 아오지에서는 해야 돼요.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없어요. 갈 데가 어디 갈 때. 김일성이 어떤 은덕이 있어서 은덕이라고 하는 거예요? 용서도 안 저도 해주는데. 모르겠어요. 그거는 전 진짜 화나는 게 제가 한의원에 딱 와서 방송을 보고 내가 김정일이한테 충성을 했다는 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게 진짜로 죽을 먹으면서도 죽도 없고 주워 먹으면서도 충실했다는 게 그게 너무나도 열이 나가지고요. 막 그래도 또 평양 사람들은 잘 살았대. 그래서 막 솔직히 얄미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면은 막 오히려 같이 안 놀아줘요. 그러면 이 중에서 만약에 아오지로 오면 가장 미움받을 사람이 누구예요? 언니. 또 있지? 왜? 평양에서도 잘 살고 그랬잖아요. 고생이라는 것도 배우고 못 해본 것 같고요. 그리고 저기 또 잘 사는 분이 한 명 있더라고요. 누구? 아니 내가 쫓겨가서 보니까 저 지역 저런 친구들이 엄청 구박합니다. 날 보고 양놈이라 그래요. 양놈. 평양에서 왔다고 양놈이라 그러고요. 대박. 학교 갔다 이게 놀아주지 않으니까 혼자 가거든요. 그러면 여기 길목을 지켰다가 막 따라붙어 패는 거야. 이게 아무 이유 없이 맞는 거예요, 막. 네, 학교에도 잘 안 나올 때도 있어요. 평양에서 왔다고. 하고 무슨 이게 공부할 때도 옷 이런 게 있으면 이 옷은 이상하다 하고 등에다가 그냥 온통 만년필 잉크를 뿌려놔가지고 막 계속 그러는 거예요.
저희 동네에도 이제 추방 다녀온 사람이 있었는데 평양에서 되게 고위직에 있던 사람인데 딸이 옷가에 뽑히다 보니까 그걸 안 보냈다는 이유로 무산으로 추방 내려왔는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일반 서민들이 느끼는 감정이 양가 감정인 것 같아요. 하나는 정말 내가 누릴 수 없었던 거를 그 사람은 다 누리면서 살았으니까 약간 좀 원통한 거는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러워요 또. 그 왜? 친구가 하는 뭐 사소한 거 따라하게 되고 막 되게 여성스러운 것도 따라하게 되고 우리는 막 물 그거 통 들고 이렇게 막 씩씩하게 가는데 걔는 이렇게 두 손을 들고 한 10발자국 가다가 또 내려놓고 하는데 그게 처음에는 되게 얄밉게 보이다가 어느 순간 내가 그걸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평양에서만 지역 어딘가로 가는 게 아닙니다. 그 지역에서 또 어디로 가고 거기서 또 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걸 겪은 분이 있습니다. 훌륭한 플룻 연주자입니다. 아니 어떻게 된 거예요? 그 큰형이 먼저 한국에 넘어오면서 저는 그때 당시 군대 생활하고 있었는데 집에 이제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셋째 형이 있었거든요. 근데 당시 아버지는 아파가지고 요양소에 입원한 상태였고 어머니하고 형만 있었는데 형이 여기 10월 1일 날 한국에 딱 도착했는데 그 다음 날 바로 10월 2일 날 새벽 2시에 트럭이 이제 차 2대가 왔더래요. 근데 딱 자는데 문 두드리더니 보이부 직원들 3명하고 그다음에 그 짐 치는 안전원 이런 요원들 5명 와서 조용히 일어나라고 그러더래요. 불 켜지 말고. 그래서 일어나서 일단 저 차에 타고 있으라고. 한 4시간을 도착해서 이제 내리니까 그 여기서 이제 더 살게 될 곳이고 왜 왔는지 그리고 왜 여기서 살게 되는지 이유도 묻지 말고 그냥 살고 싶으면 죽을 때까지 그냥 조용히 목숨 유지하고 싶으면 조용히 그냥 여기서 살라고 그러더래요. 그리고 내려놨는데 그게 이제 여기 그 집이 한 300세대가 살았는데 그 300세대 중에서도 제일 산 밑에서 내려오면서 바로 딱 첫 번째 집. 그리고 이제 그 셋째하고 엄마 이렇게 딱 누우니까 하늘이 이렇게 다 보이더래요. 별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그냥 집이라고 이제 그 지어진 형태고 천정 이런 게 없으니까. 아우 뭐야. 그리고 다음날 되니까 5살, 6살, 7살 애들이 와가지고 앞에다 불을 이렇게 막 장난삼만 이렇게 피우면서 반동놈 또 하나 왔다고 반동이다 방동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 하더래요. 그리고 거기에 제가 이제 그 군대 총 쏴가지고 전역해서 가면서 들어가 보니까 들어는 갈 수 있어요. 누구나 아무나. 근데 나오려고 그러면 그 초소가 있어가지고 초소에서 공민증에다가 그다음 뭐 어디서 여행증, 발급한 여행증 이런 게 없으면 또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주민은 여기 나가려면 보유부지동 허락, 담당주재원 허락, 소극당 지적 허락, 그다음 최종 체포비서 허락까지 받아야지만 그 초소 밖을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무나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온다는 얘기네요? 예, 나오기가 힘들어요. 근데 만약에 뭐 그 보증을 초급당 비서, 보유지도원, 담당주재, 세포비서, 인민반장 이렇게 보증을 서주면 이제 나오죠. 근데 그런 백이 만약에 없으면? 없으면 못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죽을 때까지 거기 사는 거예요. 아니 이런 게 나왔잖아요. 예, 근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거기 추방해서 갔는데 거기 보이지도원이 저희 아버지가 경성군에서 좀 그때 좀 간부 생활할 때 이렇게 키웠던 후배들이었어요. 보이지도원.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사는 비서동지는 사실은 그 정치범 수용소를 가야 되는 건데 당 생활 23년 한 번도 잘못한 게 없고 해가지고 이제 그 경성군당 배려 차원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모신 거라고. 그렇게 빼주는 바람에 온 가족이 다 남수선으로 오게 탈북에서. 예. 원래 정치범 수용소에였어야 되는데. 큰일 날 뻔했네요. 자. 네, 봄이 되면 평양 시민을 추방하는 일뿐만이 아니고 북한 당국이 진행하는 일이 많은데요. 그중에서 또 북한 당국이 진행해온 봄철 3대 전투가 있습니다. 사우스포 여러분들이 3대 전투 하나씩 준비하셨죠? 요겁니다. 북한의 봄 3대 전투. 그 첫 번째는 나무 심기 전투라고 하는데요. 네. 우리 북한 푸르게. 누가 제일 나무를 많이 심는지 대결하는 건지, 이거 사실은 이거 보고 좀 놀랐거든요. 이명선 대표님, 나무 심기 전투가 뭡니까? 북한에는 뭐 모내기 전투, 김매기 전투, 모든 걸 다 전투 형식으로. 원래 식목일은 4월 6일이었는데 지금 3월 2일로 앞당겨놔 버린 거예요. 아하. 3월 2일이면 추울 거 아니에요? 그렇죠. 특히 지금 함경도, 함경남도, 평안북도 지역은 눈이 쌓여 있거든요. 이게 그렇죠. 오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전투식으로 해가지고 온
여기 초등학교 학생부터 노인들까지 전부 다 나무 심으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게 되나? 그러니까 뭐 그것도 전투라고 지금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 특히 학생들은 봄철 나무 심기 전투에는 정말 죽을 맛인 거예요. 아니, 나도 몇 번 해봤거든요. 너무 그거를. 멍청한 거 아니에요? 조금 기다렸다가 뒤에 날짜에 심어야지. 겨울인데 잘하질 않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4월 달부터는 농번기니까 이게 아, 지금. 농사 져야 되니까. 아무튼 북한의 식수절에 한다는 나무 심기 전투 어떻게 진행되는지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산림복구 전투로 부른 당의 전투적 허설을 높이 받들고 봄철 나무 심기를 힘있게 벌려온 은파군안의 일꾼들과 근로자들, 청소년 학생들이 대총리 주변 산에서 마지막 나무 심기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 후보 부모 소식이 원수들의 폭격에 불타버린 저국의 산들마다에 달려나간 전 세대들은 자라나는 나무와 함께 수십 년 세월 저국을 위해 미래를 위해 한생을 바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그들이 지녔던 높은 정신세계를 지니고 애국의 열정을 바쳐 오늘의 산림복구 전투에서 명예로운 승자가 되겠습니다. 이게 사실 대한민국도 예전에 그 일제강점기 때 일본군들이 많이 전쟁을 준비하면서 막 토벌이 심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전쟁 통해 또 이렇게 많이 없어졌는데 이게 그래서 우리나라도 4월 5일 식목일을 정해서 저도 어렸을 때 다 같이 한번 그런 경험 있잖아요. 나가서 뭐. 심었죠. 예. 근데 저기서 아까 막 우리들이 그걸 다 망가뜨렸다는데 우리는 거기 망가뜨린 적이 없는데 왜 우리를. 우리 노래가 있잖아요. 산에 산에다 나무를 심자. 산에 산에 산에다 옷을 입히자. 메아리가 살게 쓰리 나무를 심자. 있어요? 네, 북한에도 뭐 그 있어요? 나무 노래 있어요. 심을 때. 꽃나무 꽃나무 애기 꽃나무 양비가 내려요 옷을 심자요. 새송아꽃 배기로 곱게 곱게 심어서 거리와 마을을 꾸리어가요. 나만의 또 있어요. 나무야 나무야. 지금 식목일이랑 관계없는 거야. 지금 식목일이랑 관계없는 거야. 아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러면 다 그 나무 심기에 참가했던 경험이 있나 봐요? 저희는 다른 곳에서는 뭐 차로 이렇게 이동을 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다 달구지예요. 소달구지. 그 서도 빼빼 말라가지고 잘 가지가 않아요. 맞아. 그래가지고 막 애들이 다 내려서 걸어서 밀어서 올라갈 때도 있어요. 소를 모시고 가는 거네. 네, 그러니까 서도 뭐를 먹어야 힘을 낼 거 아니에요. 너무 불에 먹다 보니까 빼빼 마른 서에다가 달구지를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랑 뭐를 신고 올라가니까 소로 태어나도 한국에서 태어나야지. 네. 이게 북한에서 진짜 태어나면요. 진짜 저희도 농촌동원 가게 되면 소가 밭갈이를 하잖아요. 이게 뭐 먹었을 때 빼빼 마른 데다가 그 고랑새를 차고 하니까 얘가 배고프고 힘들면 소가 안 가요. 안 가요. 그러면 이 새끼야 가라! 가라! 때려도 하면 힘들다고 그러잖아. 안 가는데 눈물을 흘리거든요, 소들이.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진짜 궁금한 게 저희 산을 보고 정말 놀랐거든요. 지금 저건 산이 아니라 그냥 흙이 산 모양으로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저 동네만 저런 건지 아니면 대부분의 북한 산이 저 모양인지 이게 궁금하거든요. 아니요, 근데 제가 살던 데 나무가 진짜 많았어요. 많았는데 대신 도시에서 나무들을 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반경북도 쪽이다 보니까 식목일 때는 땅이 땅땅 얼어있어요. 그래서 그 도시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사람들이 뭐를 가져오냐면요. 곡괭이를 가져와요. 곡괭이를 가져와서 한 이쯤 자란 나무 있잖아요. 그런 나무 주위를 한 이렇게 네모나게 굵고 곡괭이를 이렇게 얼음을 이렇게 까요. 까서 그 나무 뿌리를 이만큼 나무 뿌리에 흙이 묻게 얼음 덩어리를 이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서 거기다 이렇게 뭐 봉지라면 이렇게 막 싸가지고 그래가지고 가져가더라고요. 되게 웃긴 게 군대들도 하거든요. 그 나무 심기 할 때는 뭐 저국의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 그거로 떡 내붙여놓고 1인당 하루까지 300폭 심게요. 네. 줄을 딱 맞춰서 딱 미다서 딱 맞춰서 줄을 쫙 쪄서 심는데 그렇지. 심으면은 한 절반도 못 살아요. 물도 줘야 되는데 그럼 높은 사람 물도 안 주고 뭐 대충 거치만 드셔놓고 묻고 또 뭐 웃긴 게 뭐냐면 여름에 이제 한 8월달에 가면 불배기 전투 있어요. 그러면은 전부 불배고 전부 다 베야 돼요. 나무도?
나무 조그만 나무 심었는데 풀이 뭐 알려요? 풀이 더 크지. 깜짝짝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는 불태비 또 묻어놓고 또 다음에 또 심고 이런단다 그냥. 아니, 나무를 죽으라고 심고, 여름에는 풀 난다고 그걸 나무랑 같이 베고. 솔직히 나무가 살 확률이 10%도 안 돼요. 왜냐면은 원래 3월달에 심는 이유가 뭐냐면은 땅이 이제 나무들도 잠 자는 시기가 있답니까? 보니까 다 잠 자는 시기라고요. 그때 떠서 옮겨야지 물이 들면서 쫙 자라나는데 봄철에. 근데 땅이 얼었으니까 군인들 대충 나무 뜬다니까. 대충 뿌라기 뭐 싹 끊어지게 해서 끊어지고. 그렇지. 대만 게다 뚝 꺼져 놓는다는데 그냥. 아니 그러면은 사실 부자들은 그 일을 잘 안 하잖아요. 그 향미 씨나 성희 씨 같은 경우는 뭐 식목일 때 진짜 나무를 심으러 산에 간다든지 저런 일을 하나요? 아니요. 왜냐면요. 저 같은 사람도 있어야지만 나무 심으러 가는 애들도 적은 거예요. 왜냐면요. 저는 학교에다가 후방 사업을 해야 돼요. 일단 나무 심으러 내가 안 가니까 학교에다가 내가 돈을 줘요. 이렇게. 그러니까 난 한 달에, 네, 한 달에 돈을 주면 그 선생님들이 내가 나무 심으러 안 간 대신 그 애들한테 그 돈 가지고 음식을 해줘가지고 점심시간에 주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은 제가 안 나오면 너무 좋아해요. 내가 그 저희도 식구들이면 밥 먹는 사람은 누구나 나무를 다 심어야 돼요. 그때 나무 심을 때 무슨 방침이 떨어졌어요. 나무 한 대를 벼고 10대를 심자라는 그런 구호가 나왔어요. 그래갖고 저희 학교도 언니처럼 잘 사는 사람들이 후방 사업해갖고 묘목을 받았어요. 받아갖고 이렇게 나무 심는 장소까지 나무가 와서 저희가 심었는데 밭주인들이 오면 나무가 있으면 농사에 그 영양물 다 빨아먹어 안 자라요. 그러면 밭주인들이 그것도 또 다 뽑아쳐요. 다 자부대 싹 뽑아요. 뭐야, 이게. 그렇게 되면 가을에 가서 또 그런 게 있어요. 밭 몇 평당 나무가 몇 그릇 있어야만이 뭐 농사를 지을 수 있다. 아니면 그거 막 처벌을 가하더라고요. 식량을 내는 그런 것도 있어요. 이번엔 이상민 씨가 준비한 또 전투입니다. 자, 북한의 봄 3대 전투 중 두 번째 전투는 바로 위생 전투입니다. 북한에서 위생 전투란 정확하게 어떤 건가요, 유현주 씨? 북한에서 그 3월과 4월은 위생월간이라 해가지고 겨우내 이렇게 뭐 불 떼고 뭐 이러다 해도 벽들도 다 그을름져 있고 제대로 청소 안 된 데 있잖아요. 그래서 따뜻한 봄철을 맞이해서 또 4월 달이게 되면 또 김일성 생일 태양절이라고 하는 그날이기 때문에 그날을 맞이해서 전국이 우리가 사는 마을과 거리들을 깨끗하게 거두자 이런 차원에서 학생들은 학교를 동네 주민들은 자기네 동네를 자기네 손으로 석회칠도 하고 페인트칠도 하는 일종의 그 보수 정비죠. 그래서 그 위생월간 될 때는 선전대원들이 투입되기보다는 방송원들은 방송차를 타고 다니잖아요. 차를 타고 다니면서 흥겨운 음악을 틀어놓으면서 주민 여러분 3월과 4월은 위생월간입니다. 우리가 사는 우리 마을과 거리들을 우리 손으로 아름답게 그려나가는 것이 사회주의 사회에서 우리 인민들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주민들이 살아가는 미풍양속의 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손으로 더욱더 아름답게 우리 마을과 우리 거리를 깨끗하게 갖고 나갑시다. 이러면서 선전을 한 거예요. 아니, 그러면 매일 해요? 아니면 한 번만 대강 깨끗이? 아니에요. 3월과 4월은 집중 그 위생 월간 그 기간이기 때문에 만약에 먼저 끝난 데들은 그냥 다 털어치우고 청소를 하고 또 늦게 시작한 데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늦게 시작한 데는 또 그때대로 막 시작하고. 질문. 자, 깨끗해. 근데 만약에 부모님이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거나 뭐 군대 가서 없거나 뭐 하여튼 그래서 아이들만 있거나 너무 어르신만 있어요. 그럼 못 하잖아. 해야 돼요. 어떻게 합니까? 그 이제 방송국에 돌아다니잖아요. 그럼 이래, 야 저기 또 X다 이러거든요. 어린이들은 이제 그 동네에 가서 이제 진흙을 파다가 진흙물을 타서 이제 집 주변에다가 딱 높이가 있어요. 50. 새빨갛게 진흙칠을 해야 되고 그 위에는 세차하게 회칠을 해야 돼요. 그래 이제 어린아들은 이제 회칠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뭐 쌀이라든가 있으면 주고 사람을 대신해서 이거 무조건 해야 돼요. 아니면 인민반사에 돌아다니면서 왜 이 집에 안 했냐고 인간의 난리를 다쳐요. 키가 막 아플 정도로 말해요. 저희 집은 항상 못했거든요. 그래서 아예 그 동네에서 왕따 당했어요. 왕따 당하지. 맞아요. 청소 같은 거 깨끗이 못 해. 진짜 나중에는 계속 반장이 와가지고 인민반장이 와서 햇가르칠 하세요. 굴뚝 잘 쌓아놓으세요. 기아 다시 정리하세요. 이걸 하거든요. 근데 이걸 잘 못하면 다음에 와서는 그냥 이렇게 딱 말도 안 하고 그리고 뭔가를 받았잖아요. 선물이라던가 나라에서 주는 뭐 과자라던가 뭔가를 주잖아요. 그러면 우리한테 통보를 안 해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저 위생전투를 해보신 분들 아니에요? 그럼요. 그러면 하시면서 나 진짜 이건 너무 힘들다. 나 진짜 상상하기도 싫다. 뭐 이런 뭐 과목이 있나요?
예, 저는 신기했던 게 한국 보면 벽이 이렇게 하얗잖아요. 만지니까 무도 안 나더라고요. 이제 위생월간에는 집들부터 시작해서 학교까지 그 색깔로 하얗게 이렇게 다 칠해야 돼요. 근데 소켓돌에다 물 타면 바글바글 막 끓거든요. 그거를 이렇게 서로에다 묻혀서 이거 칠하는데 뭐 고무장갑 이런 장비가 제대로 없다 보니까 그거 칠하면 손에 막 묻어요. 그러면 나중에 그 손이 구멍이 뿡뿡 나고. 네. 이게 그 석회니까. 그러면 향미 씨 학교는 페인트로 칠했고. 에이, 그건 아니고요. 학교는 다 색깔을 칠하는데 선생님들이 부담을 줘요, 저한테. 이렇게 봄이 되면 에나밀 있잖아요. 한 병에 그렇게 막 7,000원씩 하거든요. 그런 거 좀 막 20병씩 노란색, 파란색 이렇게 색깔별로 해달라고. 아, 그러면 그런 선생님이 어떻게 부담 줘요? 아, 에나멜이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에요. 그렇게 저는 당연히 이제는 학교에서 저는 좋은 일은 제가 다 해야 된다는 이런 게 뭔가 있어가지고 그냥 오라, 향미 오라 해서 이거 에나밀 20병 좀 맡아라. 이거 끝이에요. 야. 근데 저런 애들 있으면 고마워요. 저런 내주는 사람이 없게 되면 선생이 그 학급 애들한테다가 분담시켜. 야, 너네 가져올 때까지 집에 안 보낸다 이러거든요. 맞아요. 근데 누가 하나 통으로 딱 내주면 우리는 나머지 공부 안 하고 바로 가면 그치. 되니까. 왜냐면 어차피 필요한 건 20통인데 분담하는 한쪽에서 끝내면 다행인 거라서. 예. 아오지에도 다 힘들지만 그래도 조금 더 나은 사람도 있고 이런데 아오지에도 뭐 이런 위생 전투도 하고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뭐 학교에 모두 내고 이러나요? 저희는 솔직히 길에도 별거 없어요. 뭐 바람만 생생 보니까 장사할 것도 별거 없어요. 되게 슬픈 얘기. 저기 잠깐만요. 잘 생각해봐요. 횟가루 칠하고 이런 거 기억 하얀 벽 만들고. 저희는 벽도 없어요. 와, 세상에 진짜 충격이다. 벽이 없는 동네 다니는. 길만 있고요. 옆에는 아무도 없고요. 그냥 밭이 있고 그러고 학교 있는데 학교에서 뭐 횟가루치를 해라면 저희 학교는 이렇게 길목으로까 산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올 사람이 없어서 뭐 검열도 안 오니까. 검열도 안 와요. 그러면 잠깐만. 마을에 네. 인민반장이 뭐라고 안 해요? 이거 왜 깨끗하게 위생 그거 안 하냐고. 아니요, 그냥 제 집 앞에만 청소만, 빗자리질을 하면 돼요. 왜냐면 거기는 나무꽃이 하나 날아다니는 게 없거든요. 왜냐면 딸 것도 별로 없어가지고 나무꽃이도 다 주워다 떼가지고 청소할 것도 깔끔해요. 잠깐만. 영아 씨, 잘 생각해 보세요. 동네에 이렇게 배추 흰납이라든가 네. 이렇게 예쁜 새라든가 이런 게 많이 날아다니고 그러진 않아요? 그런 건 날아다니면서 거기 잡아먹었죠. 잡아먹어요? 어떻게 잡는 줄 알아요, 우리가? 어떻게 잡아요? 우리가 너무 이렇게 배고플 때면은 코다만 다라를 이렇게 나무꺼제를 이렇게 채워놔요. 채워놓고 꾼을 이렇게 지부를 끌고 들어와요. 그러면은 새들이 우리가 강야를 아까워도 그거를 하나를 거기다 여놔요. 그러면은 새들도 날아가다가 그 강야를 보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꾼을 탁 당겨요. 그러면은 다라가 빡 떨어지잖아요. 그럼 새가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그거는 집에서 고기를 먹는 거예요. 할머니 그걸 지켜보고 있어요. 새도 예를 들어 우리나라 같으면 벽시나 쌀을 좀 뿌려놔야 오는데. 어머, 제가 지금 이렇게 대한민국 와가지고 월미도 가봤어요. 갈매기들 이렇게 날아다니잖아요. 제 옆에. 어머, 얘는 왜 이렇게 내 옆에가 이렇게 와 있지? 잡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배 타면 새우 이렇게 과자 새우가 네, 그래가지고 아니 벌써 우리 같으면은 거기서 뭐 새통을 만들던 무슨 거를 만들던 무조건 그걸 잡아서 먹었을 건데 이렇게 막 날아다니니까 새한테 나도 모르게 손이 나간 적은 없어요? 나갔은 적이 있어요. 나갔은 적이 있어요. 한 번은 남자친구하고 데이트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제가 딱 다가갈 때는 이쁘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더니 날 빨리 당장 나가서 안 된다고 막 너 왜 그래 이러는 거야. 아니 나 이게 습관된가 봐. 너무 귀여워. 와, 대박. 새우 과자 이렇게 들고 있으면 와서 침 흘려요. 침 흘리고 그냥 가져가요. 근데 맞아요. 이렇게 잡히면 그거 잡혀서 머가지를 딱 눌렀어요. 딱 눌렀더니 저 남자친구가 그걸 놀래가지고 데이트하다가 놀래지. 가더라고요. 아무 말도 없이 와, 가더라고요. 놀래지. 다음날 문자 왔는데 저보고 그러는 거야. 우리 잠시 생각해볼까. 정말 미안한 질문인데 집에는 이렇게 세상에는 쥐들이 그렇게 있잖아요. 네.
저 쥐고기도 먹어봤어요. 쥐도 먹어요, 잡아서? 네. 진짜로? 저희 아빠가 제가 굶어서 이렇게 누워있으니까 하다못해 뭔가를 이렇게 먹여야 살 수 있을까. 저도 새끼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래도 어디 가서 그 눈쟁이 감자라고 있어요. 그 눈쟁이 감자라고 잘못 먹으면 사람 죽을 수도 있어요. 독이. 그거를 저를 먹였어요, 아빠가. 그래서 독이 올라가지고 온몸이 그냥 막 상처가 장난 아니에요. 지금도 가끔씩 막 이렇게 피부가 안 좋을 때가 있어요. 그게 독성이 아직도 남아있어가지고. 근데 나중에는 아빠가 어딘가에 가서 고기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고기가 무슨 고기지? 이래서 먹긴 했는데 나중에 아빠가 그 부엌에서 밑에서 쥐를 잡는 거예요. 제가 사실 그 웬만한 사람들하고 만나서 대화를 해도 제가 이렇게 별로 그렇게 마음이 와닿지 않고 거의 한 5단계 정도밖에 안 되네요. 아, 저분은 내가 숙연해지네요. 그래요? 예. 사실 어떻게 지우겠습니까? 그게 뭐 이렇게 지워지고 떼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아픈 기억인데 지금 현재 그리고 앞으로 미래를 생각해서 행복한 생각하세요. 영아 씨. 지금 분위기로는 영양실조는 생각도 못할 좋잖아요 지금 대한민국 그쵸? 솔직히 처음에 와서는 그게 그러니까 오빠가 돌아가기 전에는 걔나 울며 살았어요. 그러니까 오빠를 거기다 남겨두고 내가 왔는데 내가 밥을 먹을 때 그 생각이 자꾸 나서 우울증도 걸렸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님은 나가서 사시니까 자식하고 항상 떨어져 있었으니까 근데 저는 오빠랑 항상 같이 살다 보니까 나는 지금 여기서 이렇게 잘 먹고 있는데 오빠는 거기서 아직도 이런 생활을 하고 있겠다라고 생각해요. 그나마 거기서 연락이 이렇게 됐어요. 데려오려고 막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근데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오빠가 영아 씨 이제 행복하게 살 세월이 한 80년 남았다고 보세요. 네. 오늘까지만 울고. 그럼요. 자 오늘 우리 영아 씨에서 힘내라고 박수 한번 보내줍시다. 뭐 자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반강제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환경미화 위생 전투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네. 그럼 이제 세 번째 가야겠죠? 네. 제가 들고 있는 이 마지막 전투가요. 사실상 이 봄철 북한 주민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데요. 혹시 사우스포 형님들은 뭔지 아시겠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힌트를 주던가. 너무 점잖게. 우리 수원 씨 매력이야. 연예계 알파고 우리 장수원 씨의 멋진 힌트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왠지 알파고랑 닮은 것 같아요. 자, 장수원 씨 힌트. 아, 이거 너무 힌트. 힌트도 못 주네. 그렇지. 자, 장수원 씨는 많은 선물을 받는 분입니다. 1년에 한 번은 더 큰 선물을 받겠죠. 결혼. 이상민 씨? 1년에 한 번 결혼. 1년에 한 번씩. 왜 이러세요? 생일이네, 생일. 생일. 정답 확인합니다. 북한의 봄 3대 전투 그 마지막은요 바로 김부자 생일 전투. 생일 맞췄잖아. 이명서 대표님 혹시 이 김부자 생일 전투를 뭔가 다른 아니죠. 북한에서는 그 김일성, 김정일 생일이 명실공히 민족 최대의 명절로 이제 치부하거든요. 북한 사람들은. 그날의 어린애들은 사탕 과자도 먹을 수 있고 일반 주민들은 뭐 술 한 병도 공급받고 고기도 먹고 그러는데 그 생일을 맞이하기 위한 정치 행사, 각종 뭐 이런 기념 행사가 이게 사람 잡는 거예요. 특히 평양시에서는 뭐 각종 애들 그 뭐 마스게임부터 해가지고 뭐 노래, 공연 뭐 이런 집단 행사가 대대적으로 진행되고 거리 또 이 미아 장식, 특히 2월 달은 춥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2월 16일에 사람 잡는 날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것을 이제 당 일꾼들은 캠페인식으로 아주
직접적인 이제 극대화 효과를 내야 되니까 사람들을 전투하듯이 막 조직하고 막 이제 막 내미는 거죠. 야간 뭐 생산 전투하는 것보다 더 고달프게 하는 거죠. 나 같은 경우에는 그냥 군관들도 장군들도 그냥 계속 매일 노래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아니 궁금한 게 생일날 뭐 술도 주고 고기도 주고 막 그런다면서요. 네. 그러면 이제 뭐 시키는 것들도 많았을 거 아니에요. 다 그 네. 생일이 지났으니까. 그럼 뭐가 제일 귀찮았는지. 제일 귀찮은 게 이제 새벽 5시부터 이제 동원을 돼요. 그래가갖고 이제 북한 돈 15,000원씩 이제 모아갖고 이제 그런 거 하거든요. 뭐이란 이제 그 잔디를 이제 갖다가 이렇게 막 떠서 옮겨놓고 이런 정성 사업을 해요. 그게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서거대에서 이거 쥐기를 했거든요. 그래가갖고 이제 소년단 지도원이 와갖고는 니나 이렇게 아들 이제 데려다가 이제 서거대를 배워줘요. 네. 그래가갖고 이게 너무 싫었어요. 안 하면은 저까지 집에 모으니까. 저희는 그 인민반에서 새벽 동원으로 저희도 언니네처럼 5시 동원을 나갔는데 범에 꽃이 안 피잖아요. 근데 온실에서 사전에 피어서 그 길바닥에다 그걸 탄생일 때는 다 내다가 심어야 돼요. 아유. 네, 그다음 덜어가 뭐 만약씩 이렇게 갈라졌다면 그것도 포장 다시 해야 되고. 그 어쨌든 간에 김희성 생일엔 참 네. 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네. 아유, 진짜 전투네요, 전투. 전투, 예. 별전투, 생일날 왜 전투를 합니까? 그러니까요. 예, 꽃피는 봄은 없다. 주민들 울리는 북한 봄. 다음은 봄철 3대 전투보다 더 주민들을 힘들게 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주제 보여주세요. 봄이 되면 북한에서 가장 바쁜 사람은 네모다. 자, 장선 씨, 이리 오세요. 기회 한번 드릴게요. 자, 정답 보시고 힌트 한번 주세요. 힌트. 힌트. 예, 자, 잘 보세요. 다른 분도 연기력이 요즘 뭐 배우 같겠던데. 좋아하는 것 같아. 뭔가 돌리고 있고. 이해됐다. 정답! 정답! 사기꾼! 사기꾼 아니고요. 코를 걸었어, 지금. 자, 뭔가. 걸었어. 코를. 아, 미끼인가, 이게? 또, 힌트 주세요. 지금. 저게 뭐야? 야구인가? 나무꾼이다. 야, 이젠 나도 모르겠다, 이거. 정답! 정답! 고리 대금 없잖아. 정답입니다. 아니, 근데 이걸 왜 고리! 고리. 네, 이거 왜 낀 정답을 거야? 했으니까. 장선 씨, 이거 왜 낀 거야? 순간 이게 고리인 줄 알았어요, 저도. 아까 이상민한테 가뜩이나 돈 때문에 압박이 있었거든. 저거 달라 그래, 돈을 갖고. 이상민 씨, 지금 기분이 어때요? 이런 연기들. 난 다 줬단 말이야. 난 다 줬단 말이야. 받을 게 있더라고요. 주머니. 와, 장선 씨에게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아, 정말. 네, 아니 근데 봄에 고리대금업자가 유독 봄에 바쁜 이유가 뭘까요, 이명선 대표님? 그러니까 참 재밌는 것이 원래 고리대금업자면 돈 고리대금업자가 이제 우리 상식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북한에는 이제 봄이 되면 이제 보릿고개가 오니까 이제 식량 고리대금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이제 식량을 확보하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핵곡식이 나올 때에 2kg를 달라, 뭐 10kg를 줄 테니까 그때는 20kg를 달라고 이제 고리대금업을 하는 겁니다, 이게. 세상에. 그러니까 이제 뭐 당장 먹구멍이 포도촉인 사람들은 당장 이제 자식들을 먹여야 되고 그러니까 빌리는 겁니다. 이게. 빌리는 순간, 아우.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미 그 빌려준 곡식을 이제 회수하려고 상당히 이제 그 악독 그 말하자면 고리대금업자 행을 하는 거지, 이게. 네. 고이자에 관련된 건데, 높은 이자에 관련된 건데, 그걸 식량으로. 그렇죠. 그리고요, 저희 집이 그걸 되게 많이 했어요. 봄이 되면. 근데, 가을이 되면요, 진짜 최악이에요. 옥수수를 금방 따와가지고 지금 말리고 있는데 그거 다 걷어가요. 어머. 안 준다고. 어머. 네, 말려가지고 우리가 다 채워지면 줄게 하는데도 안 줄까봐, 나중에. 그래서 지금 젖어 있는 강내 앞으로 다 이렇게 가져가는 거예요. 아이고. 저도 보면 동네에서 보면은 그 거리대금들 막 와가지고 보면은 그 군대들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협박하면 안 주면은 그냥 설에 다 까부셔요. 막 달라고 막. 되게 무서워요. 세상에. 저는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봄에 되면 자기네가 강냉이를 10kg 꽂으면 가을 되면 100kg가 된대요. 이자가 네, 이자가 불어가지고 10kg 계속 불어가지고. 말도 안 되게 한 달에 한 번씩 붙는 거지. 네. 저는 그 탈북미녀들하고 이제 잘보세에서 같이 생활을 하면서 놀란 게 된장만 있으면 어디든 가는 길에 천지에 먹을 거라고 그냥 이렇게 막 뽑아서 된장 찍어서 막 드시더라고요. 뭐 먹는 풀 못 먹는 풀을 그렇게 잘 가리면서 네, 그냥 이렇게 먹고 이거는 뭐 둥글레 잎이에요. 그러면서 먹고 뭐 그럼 여기 다른 분들도 정말 그렇게 북한에서 뭐 맨몸으로 나가도 그냥 뭐 길에 있는 거 막 먹고 그러시나요? 저도 저 어릴 때 보면은 그 미나리 캘러 자주 많이 가거든요. 아침에 보통 보면 6시 떠나요. 왜냐면 제가 막 30km 계속 걸어가야 되거든요. 30km 걸어간 이유가 가까운 데 가면 사람 되게 많아요. 근데 멀리 가면 갈수록 사람 좀 적거든요. 그래서 제가 도시락 싸가요. 그러면은 걸어간 게 한 2-3시간 걸려요, 그게. 걸어가다 보면 먼저 배고파가 도시락 먼저 먹거든요. 그러면 12시 그때 미나리 캐다 보면 배고파요. 그러면은 미나리 그냥 그 자리 뜯어서 그냥 먹어요. 생 거를 막 뜯어먹고 막. 예. 지금 전체적으로 봄에 보릿고개인 것 같은데 그럼 북한에서 보릿고개 때문에 봄에 못 먹어서 정말 실제로 죽는 사람들도 있나요, 정희 씨? 8살 때 진짜 친한 친구였어요. 이름도 운양이라고. 어디 가도 좀 같이 많이 다니는 애였는데 할머니하고 걔하고 둘이만 살았어요. 근데 걔네 집에 한번 같이 놀러 갔어요. 놀러서 그 집에 할머니도 저를 많이 이뻐했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저 놀러 오셨는데 할머니 자요? 하고 흔들었는데 벌써 굳어 있는 거예요. 그때 나이가 너무 오래했으니까 황당한 거예요. 그게 할머니 왜가 움직이지 않냐고 그랬는데 그 이후는 저는 당황하니까 집에 그냥 왔어요. 근데 만약에 그 집에서는 어차피 못 살았으니까 시신을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굶어 죽은 거예요? 네, 굶어 죽었어요. 저도 진짜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왔어요. 동생이 태어난 이후로 엄마가 머리가 아예 안 되니까 그냥 다 집에서 젖 먹이는 엄마까지 다 굶게 생겼어요. 저 한 며칠을 굶다 보니까 그냥 계속 누워서 잠만 와요. 근데 할머니가 산에 가가지고 쑥을 이렇게 물쑥을 이렇게 잔뜩 뜯어오셨더라고요. 근데 데쳐갖고 우려서 먹었어요. 먹었는데 갑자기 이 얼굴이 다 이렇게 막 건물이 차면 얼굴이 이렇게 부어서 건물이 찬 것처럼 이게 다 붓더라고요. 온몸이. 부어가지고 막 이렇게 툭 터치면 막 물이 질질 흐를 정도로 그렇게 해서 엄청 진짜 죽을 뻔했어요. 그러니까 풀도 먹을 풀은 없는 거네. 그러니까 단어 전에는 독이 없는데 단어가 지나게 되면 또 이게 다 모든 풀들이 독이 있어가지고 아무리 먹는 풀도 단어만 지나게 되면 독이 올라서 저렇게 붓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게 되면 풀 먹었고 나는 게 딱 나요. 티 나요. 온 얼굴 붓가지고 눈이 안 보일 정도로 붓거든요. 깻잎도 하물며 먹는 시기가 있는 거고 쑥도 먹는 시기가 있는 건데 하물며 산에 있는 풀은 더 그렇겠네요. 박세현 원장님께 좀 물어볼게요. 뭐 약초에 대해서 아시니까 먹을 수 있는 게 있고 약초도 잘못 우리가 뭐 먹으면 좀 탈나는 경우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민간인들 괜히. 이 북에서는 이게 좀 흔하네요. 독버섯에 뭐에 막 지금 이렇게 탈나는 게. 네, 근데 그 먹는 버섯도 느타리 버섯이라든가 뭐 게안버섯 이런 먹는 버섯이에요. 근데 먹는 버섯도 꺾어진 밤나무라든가 밤나무 밑에 자란 버섯은 독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보고 안에 있는 테트로톡신보다 독수가 더 강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모르고 먹는 버섯이니까 내가 평소에 먹었던 버섯이니까 또 그걸 따서 그런 버섯은 엄청 오래 우려내야 되거든요. 근데 바로 그냥 슬쩍 데쳐서 이렇게 먹으면 바로 죽습니다. 3, 4일. 아니 우리가 먹던 버섯들인데? 예. 밤나무 밑에 있는 건? 예. 그래서 밤나무에 자랐다든가 밤나무 밑에서 자라는 송이버섯도 심지어는 이렇게 저희가 송이버섯 먹는 것처럼 먹으면 바로 죽습니다. 세상에.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형하고 다니면서 아침 6시 되면 동네 주민들이 이제 당번제로 바꿔가면서 염소를 한 30-40마리씩 이렇게 한 사람이 올라가고 다음날 올라가요. 그러면 이제 그 염소 따라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쌀이 꼬치 같은 거 긴 거 이렇게 하나 들고 염소 이렇게 먹으려고 코 이렇게 입술 날려거리고 입 나올 때 주둥이 탁 쳐버려요. 그리고 이제 그거 뜯고 떨어져 염소 가서 또 먹으려고 코 남으려고 해서 혀 쫙 나올 때도 입 탁 쳐버리고 이제 얘들은 아는구나. 그러면 염소가 먹는 풀은 사람이 먹어도 탈이 없다? 예, 전혀 탈 없어요. 이게 말이 돼요? 근데 돼지가 먹는 풀은 사람한테 탈이 생기거든요. 맞아요. 돼지는 워낙에
성질이 차다 보니까 해독력이 강하고 염소는 성질이 뜨겁다 보니까 해독력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조금만 잘못된 거 먹어도 염소는 즉사하는데 돼지는 뱀독도 해독할 정도로 해독력이 강하거든요. 아, 염소를 어떻게 아는 거야 그걸? 그러니까 이제 본능이에요. 본능이 태어날 때 본능이겠죠. 굶어 죽는 사람도 많을 때 그때 저희 뒷집에서 배 터져 죽은 어린애도 있었어요. 너무 이제 굶고 못 살고 하니까 엄마가 나가서 이렇게 살 바에는 그냥 하루 배 터지게 먹고 다 죽자 이런 마음에 나가서 엄마가 집을 팔았어요. 팔아갖고 그 돈으로 쌀도 사고 고기도 사고 해서 이제 저녁에 배 터지게 다 먹으라고 이렇게 차려줬는데 그래도 어른들은 조절량이란 게 있잖아요. 배부르면 집가막 안 먹는데 제일 어린 동생이 너무 많이 먹은 거예요. 근데 다음 날에 못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배 너무 이제 갑자기 부하가 와서 숨 못 쉬는다. 그래서 아이고. 저도 그때 할머니랑 살 때인데 그런 소리 매일 아침 그 죽었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너무 근데 저도 할머니랑 살면 너무 힘들었어요. 저희 할머니도 이제 쑥밥을 이렇게 한 그릇 담아주면서 너 이거 어나루 먹어라 하고 해요. 그 말이 떨어지기 바쁘게 한 그릇 아침에 다 먹어쳐요. 어나루 너무 배고프잖아요. 그러면 잘 사는 집에 가서 토끼풀을 뜯어다가 그 집에 주고 그 집에 쓰레기 청소해주면 그 집은 잘 살아서 토끼 풀 대신 국수를 먹였어요. 토끼를. 그리고 풀 뜯어주고 토끼 먹어야 되는 국수를 제가 먹고 아이고. 그렇게라도 나는 아이고. 꼭 살아야 되겠다고. 아유. 아무튼 북한의 봄은 정말 힘든 봄임에는 틀림이 없고 정말 모든 사람이 안 왔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봄인 것 같은데 그런 힘든 봄 속에서도 또 즐거운 게 딱 하나 있다고 해요. 사우스파 여러분들은 봄에 제일 즐거웠던 기억은 뭐가 있어요? 소풍이죠. 어릴 때. 그렇죠. 봄소풍. 봄소풍. 소풍이죠. 소풍 생각하면 뭐 비가 올련지 맞아. 비 올 것 같아, 맞아. 이거 어떡하나, 비 오면 어떡하나. 그 걱정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막 김밥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데 음료수 엄마한테 하나 더 사달라고 뭐 이런 기억들이거든요. 북한도 소풍을 가나요, 근데? 네, 가죠. 저는 그 뭐이라니 6.6절을 항상 기다려요. 조선소년단 창립절을 가면은 그 한 일주일 전부터 막 들끓어서 죽어요. 그래가지고 엄마 내 갈 때 뭐뭐 해주게 다 물어보거든요. 그럼 뭐뭐 해주겠다 이렇게 막 손꼽아 기다리는 날이었어요. 6월 6일이 뭐라고요? 조선소년단 창립절. 우리에게는 현충일인가요? 아니에요. 예, 저희는 원적 간다 또는 둥산 간다고 했는데 저희 학교에서는 꼭 5월 1일이면 갔어요. 그래서 그날만은 엄마가 책가방에 책 다 빼놓게 하고 맛있는 음식들을 거기다가 채워줘요. 그러면 음식 배낭 들고 학교에 가면 저희도 이렇게 좋은 데 가고 싶은데 그냥 강변 옆에 모래판 있잖아요. 맞아. 네, 거기 가서 계곡 같은데. 그냥 저희는 그냥 그 점심 그래, 또 전기세 펼치는데 몰아넣으려. 지금 정신 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은 뭐 보물 찾기 한다고 뚝뚝 숨겨놓고 뭐 찾기 하는 건 찾으라고 하고 해요. 그러고 막 모래부리에서 씨름도 시키고 경기도 시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점심 먹고 선생님들인데 한 절반은 마치고 그러고 뭐 나눠서 먹고 그러고 헤어지는 거죠. 이게 또 먼저 갈 때 또 재밌는 게 뭐냐면요. 그 학급마다 이렇게 그 서로 경쟁을 해요. 힘자랑을 하거든요. 맞아. 힘 있는 학급은 아예 버스를 딱 대여를 해가지고 버스를 타고 진짜? 가고 힘이 없는 학급은 걸어서 가거든요. 그러니까 버스 타고 간 애들은 이미 거기서 한참 놀다가 애들이 그만 올 때 근데 우리는 밥을 같은 먹는데 학교인데? 같은 학교인데도 학급별로 이렇게 조직을 하게 아, 이거 너무 차별된다고 교장 선생님 말씀. 교장 선생님 가만히 안 아니요. 있거든요. 원래는 뭐 너희 힘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가라. 어쨌든 가서 즐기는 게 12시까지 가면 된다. 아니 그렇거든요. 무슨 인도 카스트 제도가 있는 거야 뭐야 그게? 아,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막 그 버스 타고 그다음에 어떤 반은 버스가 없으니까 그 있잖아요. 그 연탄 너무하잖아. 그 뭐야? 목탄차라도 타고 가게 되면 걔네들 어깨 우수가인데 우린 한창 놀고 막 놀 때 나중에 힘없는 반 애들이 막 이렇게 인상치 부리고 되게 기분 나쁘거든요. 막 이러면서 아니 이렇게 그들 차별을 해도 돼? 교장 선생님 뭐라고 안 해요? 아니, 안 그래요. 어쩔 수 없는. 원래는 학교에서 그 버스 사업소가 있어요. 그 참나. 버스 사업소에 가서 학교와 그 버스 사업소가 서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교장이 자기가 힘이 없으니까 이것도 자리 깽생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야, 이 그러니까 그 자리 깽생들 저렇게 저 부잣집 딸 이런 있는 애가 있으면
완전 버스 타고 호강면서 가. 향미 같은 친구가 네. 있어야 되네. 그런 애가 있어야 돼요. 네, 저희 학교에서는 그 집 주변에 있는 수성촌이나 청년공원, 동물원을 갔었는데 이제 수성촌 가면 그 수영을 할 수 있고 청년공원 가면 놀이기구를 탈 수 있어요. 근데 돈을 많이 가야 돼요. 놀이기구 탈 때 돈을 주니까. 동물원도 있어요, 북한에? 네, 동물원도 있는데 가면 동물원이 제일 재미없어요. 가면 호랑이나 저희는 뭐 사슴, 뭐 사자 이런 거 보려고 가는데 가면 그냥 돼지, 어리, 진짜 나만할 거예요. 농작 동물만 있네요. 그런 것밖에 없어요. 진짜 그런 것밖에. 아니, 안내원도 없어요? 동물원 가면 안내. 안내원 있긴 해요. 그럼 그분이 지금 원래 사자는 있었는데 네. 잠깐. 네, 잠깐 어디 그 병원 보냈다고 지금 그렇게 말하고 해요. 어디도 근데 빡빡 말랐어요. 지금. 동물원에 돼지가 있다는 거지? 돼지도 그냥 돼지고기 진짜 돼지를 새까만 거 그냥 쿡쿡쿡쿡 거리는 거 있는 거죠. 집에도 다 있는 거잖아요. 네, 집에 다 있죠. 돼지 설명해줘요, 안내원이? 돼지 흑돼지고기가 있구만. 이건 뭐 점이 어떻게 있고 뭐 새끼는 몇 마리 자, 낳고 이 돼지는 여기가 삼겹살, 여기가 목살이 여기, 항정살 여기 있습니다. 이걸 설명을 드려야 되겠네. 네네. 자, 여러분 지금 잠깐만 너무 밝아. 아오지의 또 슬퍼. 저희는 그냥 산에만 올라가요. 점심은 싸갑니까? 네, 점심 사가죠. 차를 누가 준비해주거나. 뭐 차 같은 거 없어요. 그냥 제일 잘 산다는 집안은 소달구. 생일날? 아니요, 달구지로 소풍날? 가는 거예요. 달구지 타고 가요? 네, 선생님도 태우고. 선생님도 태우고? 네, 뭐 친한 친구들도 태우고 달구지로 올라가고. 소풍날? 네. 달구지를 타고 가요? 네. 아, 또 걸어가는 친구들 부러워하겠네. 저희는 걸어가야 되죠. 부럽죠? 당연히 그렇죠. 우리는 송아지라는 것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뭐 어떡해요. 그 아오지에서 소풍 가는 지역은 어디로 가요? 그냥 산에 올라가요. 자, 그러면 보물 찾기 해요, 안 해요? 보물 찾기? 힘들어서 하지 못해요. 잠깐만. 소풍 날은 도시락 싸가죠? 뭐 잘 사는 애들은 입합 사오는 애들도 몇 명 있어요. 입합에 뭐 감자 반찬이나 콩나물 사오는 사람이 최고의 잘 사는 김밥은요? 집을. 김밥이요? 김밥. 김밥. 소풍은 김밥 아닙니까? 김이 뭐예요? 저는 김 여기 와서 알았어요. 김이 어떻게 생긴지도 좀 몰랐어요. 북한 김 없어요? 있어요. 네? 왜냐면 저는 김을 못 봤어요. 김 같은 존재도 본 적도 없고요. 잠깐만, 박 원장님, 정확히 얘기해 주십시오. 북한에서 김 드셔보셨어요? 북한에서 그거 딱 한 번 먹어봤습니다. 김이 그때, 정말 그 배움의 천리길이라고 갈 때 그 엄마가 신문 뭐 이렇게 꺼내는데 그 김 2장을 요만한 그거 배우고 또 배우자는 구구단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구구단 표 같은 거 2장 꺼내가지고 그때 김밥 싸서 북한에서 살면서 딱 한 번. 김밥도 싸긴 싸요, 북한도? 예. 잠깐만, 소풍날 김밥 사신 분? 예, 싸요. 김밥에 뭐 넣어요? 우리랑 똑같이 넣어요? 아니, 여기 한국에 보면은 풍무로 김밥? 충무김밥이요. 충무김밥. 예, 그러니까 밥에다가 이제 간장물, 막 기름 이렇게 해서 거기다 이렇게 밥 양념만 해서? 이렇게 밥을 양념해서 이제 반찬하고 먹는. 예, 근데 조금 좀 거이고 이렇게 고급진 애들은 그 안에다 뭐 오이도 넣고 뭐 넣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상민 씨는 김밥에 뭐 넣었어요? 밥은 일단 초밥 살짝 만들거든요. 밥에다 그렇지. 파 살짝 넣고 그렇지. 그리고 계란 넣고 칼파수 파이 그리고 어이 넣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약간 일본 초밥식으로 하는구나. 우리나라 김밥은 아니고. 아, 소풍하면 그 도시락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과연 우리 이만갑 식구들은 북에서 소풍 갈 때 어떤 도시락을 싸갔을지 직접 그대로 재현해서 오늘 가져왔습니다. 자, 박수를 맞아주시죠. 자, 여기에 영아 첫 번째 씨. 도시락 우리 영아 씨입니다. 아오지 도시락은 어떨지. 아, 너무 궁금해요. 이것도 너무 슬픈 거 아니에요? 울컥된 네,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여기 있는 사람들은 한 번도 못 먹어봤을 수도 있고 먹어본 사람도 있을 수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우리 장선 씨 이쪽으로 나오시죠. 가장 그래도 화려한 도시락을 가지고 다니셨던 분이니까 장선 씨가 옆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잠깐만. 고춧가루인가? 뭡니까 이게? 계란찜인가? 아니, 콩 비지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두부를 하고 나머지 비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 북한에서는 그거를 이렇게 잘 사는 집에서는 돼지맥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꿀꿀이지기네. 저는 가서
할머니한테 그랬어요. 저 지금 내일 손포 가야 되는데 너무 가져갈 게 없어서 비지를 조금만 좀 달라고 해서 비지를 가져다가 김치 조금 썰어 넣고 그리고 강내가루가 있어요. 옥수수 가루라고 네. 그걸 넣어서 죽을 써서 이렇게 가져가요. 콩비지 우리나라 지금 치면 콩비지에 네네. 김치 넣고 이렇게 네. 끓인 거랑 근데 비슷한. 이게 우리가 지금 야 콩비지 건강 음식이고 야 이거 좋잖아라고 얘기하지만 이게 생일날 어린 소녀의 가슴에는 정말 한 맺히듯이 그렇죠. 이거 생각하면 좀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있겠어요. 나중에 애기 나면 소풍 갈 때 뭐 사줄 거예요? 진짜 최고의 음식을 다 해줄 거예요. 애기 소풍 날 네. 진짜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송영아 씨의 봄 소풍 콩비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우리 정희 씨 나와주세요. 자, 두 번째 이게 정희 씨 거예요? 정희 씨 겁니다. 이건 좀 낫네요. 노란색인데요? 참치인가요? 조밥인데 조밥. 계란밥, 야, 그거다. 계란 아니에요? 아, 이거 버터 아니에요? 땅콩버터. 땅콩버터. 땅콩잼. 이게 뭡니까? 이거 가운데 거는요. 된장이에요. 된장이요? 네. 된장? 네, 사실 소풍 가면 엄마들이 진짜 한국이나 북한이나 너무 정성껏 맛있는 걸 많이 사주는 부모님도 계세요. 하지만 그렇게 해도 어느 생활 수준에 따라 이거 해주기 때문에 저는 소풍 가는 날 엄마인데 말도 소풍 간다고 삐쳐본 적이 없어요. 그냥 뭐 등산 간다고 말을 해도 엄마가 그냥 이렇게 밥을 해줘요. 그러면 저는 이런 거 싸갖고라도 그거 너무 가고 싶어요, 소풍에. 그래도 제가 좀 잘 싸우는 편이었어요. 그러니까 잘 사는 친구들 빼고 못 사는 친구들 이렇게 따로 노는데 그 친구들 보면 얘는 쌀이지만 강내 가루로 꼬장떡을 빚어오는 친구도 있고 국수를 데쳐갖고 이렇게 통에다 간장을 넣어갖고 오는 친구도 있고 죽을 써갖고 오는 친구도 있었어요. 자, 저희가 한번 시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거부터 먹어볼까요? 박주영 씨가 예. 저거부터 아우지부터. 아우지. 아우, 멋이다. 직접 만들어 온 거죠, 영아 씨가? 에이, 그럼. 그렇죠.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제가. 말씀하신 대로. 나무랑 그런 거는. 뭐가 씹혀요? 나도 먹어. 김치가 씹히고 영화 씨가 음식 잘 만드는 것 같은데요? 야, 이 아우지 맛집이네. 저 사람 맛 없어도 꿀맛이 꿀맛이네. 많이 드세요. 그냥 콩비지 맛인데요? 노래 잘하는구나. 근데 이거 하나만 먹으라면 힘들 것 같은데 밥이랑 같이 먹으려면 뭐 이걸 자 이겁니다. 된장에 조밥. 조밥인가요? 강내밥. 강냉이밥. 근데 진짜 강냉이밥은 한 번도 못 먹었어요. 뭐가 아니네요. 강냉이래구나. 근데 여기 거는 옥수수가 색깔이 좀 예쁘네요. 북한은 보기 흉측하게 쎄노릇쎄노릇한데. 이게 쌀하고 에이, 옥수수가 섞인 거죠. 맛있잖아. 맛있죠? 흰 쌀밥보다 훨씬 맛있는데요? 너무 맛있어. 잘 보여요. 된장이랑 같이 먹어봐. 건강식이야, 건강식. 아니, 진짜로 된장이랑 먹어봐. 우리 나 최고 된장도 맛있다. 와, 된장에다가 먹으니까 된장 왜 이렇게 맛있어? 식감도 좋고. 옥수수랑 쌀이 섞인 거라서 그런지 식감이 너무 좋지. 네, 식감이 너무 좋아요. 저희 이제 고맙습니다. 이거 죄송합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 가끔 먹으니까 하는 소리겠지만 이제 처음 먹어보는 거 맛있다고 그러는데 국에서 매일 먹는 사람은 또 혹시나 친구는 김밥 사왔는데 하면 약간 그 상처받죠. 상처받는 마음일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도시락은요. 다은 씨. 다은 씨. 어느 지역이죠, 이건? 이건 량강도 겁니다. 량강. 한번 열어주시죠. 여기는 3단이에요? 이런 도시락이 있어요? 우와! 쌀밥이야! 이 밥에 계란? 이 밥에 계란. 이야, 명인가요? 두부도 있고. 이면수. 간식도 있어, 간식도. 꽈배기가 있어. 저건 아주 최고다. 꽈배기에. 아니, 근데 이거 잘못 갖고 온 거 아니에요? 이런 생선을 소풍 갈 때 가져간다고 다 식으면. 이면수가 많이 나온가요? 이면수를 이게 그 비린 냄새가 많이 나니까 양념을 팍 묻히거든요. 그러면 냄새가 좀 덜하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밥을 이렇게 담았는데 이 속에 제가 계란을 좀 보이게 놨는데요. 사실은 이걸 안 보이게 놔요. 왜냐면 먹으니까. 이렇게 반쪽합씩 된 거는
내가 가장 친한 친구들한테 주고요. 그리고 요 숨겨진 계란은 총알 내가 쏙 뽑아서 제일 친한 친구와 이제 히뜩히뜩거리기 전에 제가 이렇게 딱 찍어서 몰래 입안에다 탁 넣어버리는 거죠. 우리 고등학교 때랑 비슷하네. 계란 후라이 밑에 까는 거랑 비슷해. 뭐 이거 먹어볼까요? 잘 먹어. 맛있다. 음식 잘하시네요? 맛있네. 다 요리를 잘해. 야, 북한이면서 왜 이렇게 맛있는 거니? 네, 북한이면서. 그러면 여기 여기 된장에 맛있어, 된장에. 이 옥수수밥에 맛있겠다. 옥수수밥 최고야. 여기다 이면수를 얹었어. 그러니까. 아, 꿀맛이네. 같은 맛 찍어줬으면 좋겠다. 요리 잘하시네. 이면수 잘해. 잘하네. 음식 잘한다. 어떻게 지혜 씨보다 음식 잘하나요? 여기서 어떻게 말해? 우리 이다은 씨, 고맙습니다. 예. 남한을 이제 공격한다는 그런 지도는 처음 공개했습니다. 삼각제 작용을 하는 그걸 쓴다는 자체는 전쟁을 의미하거든요. 진짜로? 남한을 비롯한 해외 정보를 떼내기 위해서 임무 수행하고 이제 영웅으로 왔었습니다, 고향에. 대한민국 군대도 아닙니다. 뭐. 훈련 기간도 못 견디면 죽는 사람 많습니다. 왜요? 네, 오늘 꽃피는 봄은 없다. 주민들 울리는 북한의 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봄하면 정말 행복해야 되는데 봄하면 너무 힘든 생각. 1년의 시작이 거의 뭐 봄이나 마찬가지인데 시작을 좀 즐겁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봄을 맞이해서 소풍으로 우리 이야기를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 강나라 양이 노래로 예? 우리 이만갑을 맞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꿈 꾸실 겁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시죠. 이름 묻지 마세요. 이름을 묻지 마세요. 그 무슨 큰일 했다고 이름을 물으시나요. 땀 흘려 홍제를 높이 타은 꽃나이 청춘들이 그 홍제의 이름을 남기려고 이웃을 웃었나요. 그러니 나의 이름 묻지 마세요. 묻지 마세요. 묻지 마세요. 묻지 마세요. 묻지 마세요. 애플트리 김약산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